전화나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들어 전자금융 사기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파밍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국내에서 2006년 5월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집계된 피해액만 무려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다양하게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지금 비즈톡톡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불법 사금융 전화 혹은 문자를 받고 있나요? 편리함을 장점으로 한 전자금융은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 접속했는데 최근 230억 원대 신종 파밍과 관련한 대규모 금융 사기단이 적발되는데요. 코인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뿐 아니라 역발상 피싱 또는 판박이 사이트와 같은 지능적인 스미싱까지 늘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법은 좀 어눌한 조선족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수사기관이나 이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 상담원을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국인들이 해외 콜센터로 유입을 돼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투나 사용하는 표현 자체가 정교하고 특히 이제 금융권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서 쓰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잘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금융 사기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작년 한 해 검찰, 경찰이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전체의 61%로 가장 많았는데요.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예 모르는 번호는 그냥 거의 안 받고 있거든요. 몰랐죠. 모르고 놀랬죠. 그걸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저씨가 그건 보여주는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 해가지고. 연령대별 보이스피싱에 대한 반응과 대응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점으로 가서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은요 취업을 빙자하거나 혹은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는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그런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고요. 40대나 50대 급전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60대나 70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는 현금 인출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직장인 김희영 씨.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김某某라고 하는 조사관인데 잠시 여쭤볼 게 있으니까 협조 가능하냐. 그녀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담당 검사 김준기 검사입니다. 녹취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 중인데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이 발견되었고 그게 대포 통장이다. 그래서 그게 악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웹사이트를 불러주면서 여기가 지금 임시로 만든 검찰청에서 만든 웹사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제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네, 메인 홈페이지 보이시죠? 왼쪽 상단 온라인 민원실 밑에 보시면 나이 사건 조회라는 네모난 박스가 있을 겁니다. 아,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시면 회원 로그인은 안 되실 거고요. 네. 비회원 실명증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게 되시면 공문이 바로 열람이 될 겁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검찰총장님 사인이랑 직인 있을 텐데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진짜 아찔하죠. 순식간에 몇 천만 원 날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그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누구 이름을 넣고 누구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도 다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발송된 송장인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기준 정부기관 사칭은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형에는 네, 지금 댁에 아드님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가지고 지금 납치되었어요. 첫 번째, 납치형 사기부터. 네, 얼마 전 대출 상담 받으셨죠? 네,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데요. 우선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출형 사기. 이외에도 취업빙자형 사기 등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단계에서 만드는 확인 절차일 뿐이에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금융상담원하고 전산 연결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반드시 녹취를 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데요.
최근 성문 분석을 통한 사기범의 목소리를 찾는 방법이 생겼다고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성문 분석이 어떠한 원리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용을 했을 때는 같은 단어가 아니라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안녕하십니까와 반갑습니다를 기존의 방법으로는 분석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한국어를 말한 사람이 중국어를 발음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하게 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범죄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계실까요? 최근에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료들인데요. 약 900점의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900점이라면은 900여 건의 신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네. 범준 씨도 실험에 참여해봤습니다. 이예솔 씨, 지금 빨리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니까 빨리 입금하세요. 예솔아, 밥 먹었어? 아, 진짜?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별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비교 분석하는 성문 분석 기법.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처음에 녹음하셨던 거랑 뒤에 녹음하셨던 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다르신 경우인데요.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저도 그렇지만은 다른 시청자분들이 금방 동일인이라고 아실 수는 있지만 실제 단편적으로 그 목소리가 동일인이라고 확인할 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금 저희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해서 돌려보면은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최근 정부에서 6월부터 7월 2달간 불법 사금융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감독원과 범금융권이 공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곳은 금융감독원 내 불법 사금융 신고 접수센터. 하루 평균 700여 건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시간만 정해서. 저희가 12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고요. 일 700건 정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내용은 대출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그리고 개인 사채,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주로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늘면서 2012년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자체적으로 전화 사기 전단팀을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통장 만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돈이 큰 금액이 들어와서 빠진다거나 1, 2년 동안 거래가 많지 않았던 분이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와서 빠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즉시 거래를 살펴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임시 조치를 취하는 거죠. 보이스피싱의 최종 단계하면 현금 인출 수단인 대포 통장을 들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포 통장에 등록된 국민 수만 6만여 명. 이미 그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계좌 이체를 하신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30분입니다. 30분 동안 그 지연 인출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112로 신고만 해주시면은 112 신고 접수와 더불어서 동시에 계좌 지급 정지 조치가 돼서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이미 당한 경우라면 경찰청 112나 거래은행에 신고를 하면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면 전화를 먼저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면 주변 지인에게 자녀가 안전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다면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다면요. 전화로 상담하기보다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근 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 감시단의 확대와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대처도 중요하지만 금융사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금까지 비즈톡톡이었습니다.